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 김소월 시인의 현대시 산유화, 산에 있는 꽃이죠. 자, 아름다운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했는데요. 왜 꽃이 고독하고 외로울까요? 그리고 또 아름답지요. 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꽃잎은 여러 개지만 꽃은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혼자 있는 꽃은 고독하고 외로워 보입니까? 자, 그렇지만 아름답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꽃이 고독하고 외롭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자, 김소월 산유화, 아름다운 고독과 외로움. 자, 산에 피고 지는 꽃을 통해 깨달은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모든 존재의 본질입니다. 우리들도 태어났지만 또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지요. 자, 어떤 의미인지는 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산유화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 현상을 통해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생명이 있는 것은 탄생과 소멸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댈 곳이 마땅치 않을 때가 많지요.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리 외로운 삶인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만 이런 것은 아닌 듯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수선화에게 한 구절을 인용해 보지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외로움을 견디며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산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고 산다는 것은 원래 고독한 것이라고 알고 더 나아가 고독 즉 외로움을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 오늘의 고독과 외로움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힘듦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 해설입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자, 시인들은 아주 압축되고 압축된 시어로 압축된 시어, 운율감 있는 시어로 많은 것을 담아내죠. 자, 산에는 꽃 피네. 자, 산에는 꽃 피지요. 피네. 자, 이 피네는 산에는 꽃이 피는구나. 피었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절제된 종결음이 내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피네, 내가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됩니다. 운율 형성의 기본은 반복과 변조죠. 자, 산에는 꽃이 피네. 또 반복이 되네요. 꽃 피네에서 꽃이 피네. 약간 더 바뀌었죠. 꽃 피네에서 꽃이 피네로 바뀐 것은 변주가 됩니다. 운율 형성이 되는데요. 자, 운율 형성의 기본은 반복과 변주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운율 형성의 기본은 반복과 변조다. 자, 가을, 봄, 여름 없이. 자, 가을, 봄, 여름 없이. 일반적인 순서는 봄, 여름, 가을이잖아요. 가을을 앞에 내옴으로써 또 상당히 어떤 묘미를 느끼게 되죠. 자, 가을을 가을로 바꾸었죠. 가을을 가을 하는 것보다 가을로 바꾸니까 훨씬 더
맛이 리듬감이 살아나죠.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변형했고요. 계절의 순서를 또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가을, 봄, 여름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또 운율감을 살리고 있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자,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자, 이 부분은 앞에 나온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했는데요.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운율은 외제율도 있고 내제율도 있죠. 자, 외제율 중에는 음수율도 있고 음보율도 있고 음이율이 있습니다. 자, 음수율은 글자 수 4, 4조, 7호조 이게 음수율이고요. 음보율은 끊어읽기 아니죠. 3음보, 4음보 이게 음보율입니다. 음이율은 같은 위치에 반복되는 거다, 그죠? 요거는 뭐예요? 내가 끝에 반복되니까 가군이 되겠죠. 앞에 같은 글자가 반복되면은 두운이 됩니다. 자, 내재율은 반복 변조로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운율이 내재율입니다. 자, 시의 운율은 외재율과 내재율이 있습니다. 자, 이 시는 7호조 3음보고 가군을 보여줍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자,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정확하게 7은 아니죠. 6, 4, 요거는 또 6, 4인데, 자, 요 우리 고려가요에 보면은 3음보가 되는데 우리 민요적 율조 중에 7, 5조 3음보의 형식을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다. 이 김소월의 산유화도 7, 5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보율은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3음보가 되고요.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요렇게 해서 또 3음보가 됩니다. 가구는 앞에서 얘기했죠. 내가 반복된다, 그죠? 끝에 같은 글자가 반복되면은 가군입니다. 앞에 같은 글자가 반복되면 두운이 되고요. 자, 가을, 봄, 여름 없이 산에 피는 꽃. 자, 꽃이 피니까 생명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에 좀 반복되면서 운율감이 형성되겠죠. 피는 꽃은, 자, 이제 이 꽃이 어떤 꽃일까요? 자, 꽃은 이 시의 제재다, 그죠? 산에 있는 꽃이지 않습니까? 산유화, 산에 있는 꽃이니까요. 꽃은 제재인데 산유화죠, 바로. 산에 피어 있는 꽃인데, 자, 꽃은 단순한 꽃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사물을 지칭합니다. 자, 산에 피는 꽃은, 자,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라는 말에 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혼자서 피어있다. 자, 저만치는 한번 이 의미를 함축적 의미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화자가 산의 바깥에서 본다면은 무슨 뜻입니까? 저만큼은 나와 다른 곳에 있다. 그 나와 다른 것,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내하고 꽃은 거리가 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에게 내가 가고 싶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에 가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고요. 화자가 산 안에서 볼 경우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자, 산에서 보니까 가까이서 보는 거죠. 이때는 저렇게 혼자서 피어있는데 나도 지금 혼자인데 꽃도 혼자서 피어있네. 그래 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화자와 같이 고독한 존재가 됩니다. 자, 이 저만치의 의미는 화자가 산의 바깥에 있을 경우와 화자가 산 안에 있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게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보기가 나오겠죠. 자, 저만치 피어있는 꽃, 이 꽃은 고독하고 순수한 존재입니다. 자,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새는 그냥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울고 있는데 운다고 생각했으니까 뭡니까? 새가 우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우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감정이입법이라 하죠. 자, 감정이입의 대상이고요. 자, 감정이입의 대상은 당연히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일 뿐 아니라 또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요. 근데 이 작은 새는
결국 외로움을 긍정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외로운 존재는 꽃이었죠. 꽃을 긍정하는 존재가 되겠죠. 자, 꽃이 좋아. 그 외로움을 긍정, 꽃이 좋으니까 당연히 작은 새도 외로운 꽃을 좋아하겠죠. 꽃은, 새나 꽃은 고독하고 순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독하고 순수한 존재죠. 그래서 앞에 정호성 시인이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한 구절도 생각이 나네요. 다시. 자, 산은 꽃과 새가 있는 곳으로 결국은 이 산은 꽃도 데리고 있고 새도 데리고 있죠. 그래서 이 산은 포용의 공간, 포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산호라네. 산에서 오는 작은 새,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자, 꽃이 좋아 산에 사는 새. 자, 새는 고독하고 순수한 존재입니다. 자, 산에는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그 1년과 4년은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라졌죠. 자, 1년의 피내가 진해로 바뀌면서 1년은 탄생이라면 이건 소멸이죠. 자연의 순환을 보여준다. 태어나면은 소멸되는 것이 생명을 가진 것의 운명이죠. 자, 수미상관인데요. 자, 수미상관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요. 또 내용을 강조하고 또 우리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고조합니다. 자, 가을, 봄, 여름 없이 산에 지는 꽃, 자, 생명의 소멸입니다. 자, 이걸 깨달았죠. 산에 있는 꽃을 보고 이런 생명이 있는 것은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존재구나. 자,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가 됩니다. 성격은 관조적은 먼지시 물러나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자, 7호조 3문보의 민요적 일조를 갖고 있고 당연히 전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겠지요. 주제는 존재의 근원적 고독. 이 꽃은 아름답고 순수하고 고독한 존재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생명이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다. 자, 고독하고 순수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특징은 영탄적 어조와 친근한 구어체가 쓰였습니다. 7호조 삼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가군도 나타났죠. 삼음보를 여러 행이나 한 행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행과 연의 규칙적인 배열을 통해서 균형미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과 연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1년과 2연, 3년과 4연은 선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1년, 2연이 이렇게 묶어보고요. 3년과 4년을 묶어보면은 완전 대칭되어 있습니다. 거의 2년과 3년이 같은 구조고 1년과 4년이 또 같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행 배열의 순서가 반대가 됩니다. 요거 꼭 1년, 2년, 3년, 4년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1년과 4년이 내용 구조면에서 대응이 되죠. 꽃이 피내고 꽃이 지내지 않습니까? 꽃이 피고 진다. 생명, 탄생과 소멸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고요. 종결음이 뇌를 통해 가군의 효과와 감정의 절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1년은 생명의 탄생이고 2, 3년은 고독하고 순수한 존재인 새와 꽃이고 4년은 생명의 소멸이죠. 자, 작품의 음악성을 살펴볼게요. 음악성은 운율을 통해 드러나지요. 시의 운율은 반복과 변조에서 나옵니다. 반복은 내와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지네가 반복되고 있죠. 변조는 여러분 꽃이 피네에서 지네, 그 다음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약간씩 바뀌는 부분이 있죠. 자, 7호조 3음보의 율격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자, 자연 현상과 관련성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 끊임없이 꽃이 피고 지는 현상. 자, 이것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년과 2년의 율격적 특징을 볼게요. 계절의 순서를 바꾸어 운율감을 생기고 자연스럽다. 자, 2년은 음보의 배열이 달라졌죠.
삼음보를 세 줄, 한 줄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저만치의 다이성은 화자가 산의 바깥에서 볼 경우 화자와 다른 존재가 되고, 화자가 산에서 볼 경우 내하고 같이 외로운 존재죠. 화자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바깥에서 보면 부러운 존재고, 안에서 보면은 자기하고 동일시 되는 존재가 됩니다. 주제와 가치는, 주제는 인간의 근원적 고독이고요. 가치는 인간은 고독한 존재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힘내십시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 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산화의 외설적 가치를 알아보자인데요. 산화에서 형상화된 것은, 시는 시의 특징이 형상화, 운율, 함축성이 됩니다. 형상화된 것은 꽃을 통해 고독하고 순수한 존재를 형상화했다. 고독하고 순수한 존재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김소월 시인은 산화에서 꽃을 통해서 고독하고 순수한 존재를 이끌어냈습니다. 산화에서 가치 있는 것은 누구나 근원적 고독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내 혼자만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뭡니까, 동요의식을 느낄 수 있죠. 자, 산화의 언어 예술은 삼음보의 다양한 배열, 자, 이 두 줄에 걸쳐서 또는 세 줄에 걸쳐서 한 줄에 걸쳐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만치의 함축성, 자, 저만큼은 나와 다른 존재가 되고요. 저렇게는 나와 같은 존재가 되죠. 자, 이런 등 굉장히 예술적 가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만난 봄꽃에 관한 느낌을 한번 말해보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마음껏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방법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교과서고요. 익히는 공부와 본문 중심의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김소월 시인의 산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풍경이 있는 교실박 여행 네이버 TV 채널이고요. 유튜브 채널인데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구독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고 많았고요. 고맙습니다.